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소액으로 어떻게, 어떤 부동산을 투자해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객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자본금이 많이 없는데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실제로 저는 강남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투자는 물론이고 많은 부자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강남 건물주인데도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셨고 다들 작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드머니가 적을 때 이걸 어떻게 굴려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으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액 투자 사례들을 들고 왔습니다. 경기도 수원과 화성 계약 사례들인데요. 작년에 고객님들이 계약한 건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수원 영통동에 있는 20평대 구축 아파트입니다. 저희 고객님이 이 아파트 20층 매물을 계약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전세는 2억이었습니다. 전세랑 매매 가격 차이가 9천만 원이었고 이 돈으로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처음 주택을 구매하신 분이라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으셔서 취득세도 적게 내셨습니다. 이 아파트는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고층 전세 시세가 2억 6천만 원 정도 하고 최근 매매 가격은 3억 6천5백만 원입니다. 전세를 새로 맞춘다고 해도 6천만 원 정도 올려서 받을 수 있고 지금 바로 파신다고 해도 7,5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분의 경우 보유한 지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라는 게 붙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득세와 양도세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객님의 경우 내 자산 9천만 원이란 돈을 그냥 가지고만 있었으면 1년 동안 이자가 붙어봤자 미미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셨기 때문에 7,5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결국 자산이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방법이 예전에도 가능했지만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세 시세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좋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수원 영통 메탄동에 위치한 32평형 아파트 계약 사례입니다. 이 고객님은 아파트 17층 매물을 계약했고요. 매매 금액은 4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4억 6천만 원에 내놨던 매물을 잔금 날짜 협의를 하면서 1,500만 원 깎았고요. 그리고 전세는 3억 5천만 원에 마쳤습니다. 전세랑 매매 가격 차이가 9,500만 원이었고 이 돈으로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고층 전세 시세가 3억 후반 정도 하고 최근 매매 가격은 5억 1천만 원입니다. 이 매물 역시 전세를 새로 맞춘다고 해도 올려서 받을 수 있고 지금 바로 판다고 해도 6,5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에 따라서 6천만 원, 7천만 원을 만들어내는 기간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1년 만에 7천만 원을 만들려면 매월 얼마 정도 모아야 되는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매월 580만 원씩 모으고 이자가 대략 4% 정도 되면 1년 만에 7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셔서 매월 580만 원을 충분히 모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안 하셔도 충분히 7천만 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인 월급으로 한 달에 580만 원 적금을 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적금을 넣는 것도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그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시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해서 괜찮은 곳에 투자를 해서 돈을 굴려나가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버셨으면 자산이 2배가 됐죠. 그러면 이런 아파트를 2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 중과 때문에 무제한으로 아파트를 늘려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2배가 됐다면 이 돈으로 더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만약 1억 정도 투자해서 2억을 만드셨다면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나는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내가 이렇게 돈을 굴려가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서울에 있는 진짜 좋은 아파트, 반포, 한남동 이런 아파트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굴려가시다 보면 분명히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바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에게는 취득세를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줍니다. 원래 예전에는 아파트를 사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했었는데요. 지금은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끼고 사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신다고 했을 때 취득세는 3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생애 최초 감면 혜택을 받으면 11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220만 원이나 감면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양도세 혜택도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억 올라서 이걸 팔게 되면 이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만약에 주택을 이미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한 채를 더 사서 이걸로 1억을 벌었다면 양도세는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한 채를 사서 1억을 벌었다면 양도세는 0원입니다. 1억을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보유기간은 2년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 흔히 얘기하는 갭, 이 갭 가격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실 수 있는 자금이 1억이라고 가정하고 찾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아실이라는 사이트를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우측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갭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갭 투자 매매 거래 증가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을 고르시면 됩니다. 앞서 계약 사례로 보여드렸던 영통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갭 투자 현황을 눌러보시면 단지별로 갭 투자 가격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대략적인 갭 차이를 보시고 몇 개 단지를 추려보세요. 대략적으로 갭 차이를 파악하셨으면 이제 호객노노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실게요. 아실 사이트에서 보셨던 영통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필터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평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대수는 최소 300세대 이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갭 가격을 1억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금액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돈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되고 우측 옵션 항목을 갭 가격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 아래에 갭 가격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갭 1억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구축 아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 입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지에 따라서 전세 수요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인데요. 물론 역세권, 학군, 상권을 잘 따져보시는 게 좋겠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파트를 고르는 겁니다. 그건 거래량으로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거래량이 나오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아파트 단지별로 거래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괜찮은 단지를 고르셨다면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그 단지를 검색하시고 원하시는 평형의 호가 매물이 현재 얼마에 나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실거래가로 들어가서 평형을 선택하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세요. 그럼 아래에 매매 시세가 나옵니다. 여기서 KB부동산을 클릭하시고 현재 호가 매물이 평균가보다 낮게 나와 있다면 좋은 가격에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매물을 갖고 있는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전세 입자가 있는지,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없다면 어느 정도에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매매 가격은 조율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액으로 어떻게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소액 부동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서울 역세권에 있는 새 아파트를 사서 바로 거주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신다면 결국엔 지금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입지적으로 괜찮은 곳에 있는 아파트를 잘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시다 보면 충분히 상급지의 아파트까지 매수할 수 있는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니 정말 돈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셨어요. 작게 시작해서 자산을 굴리다 보니 그렇게 큰 부자가 되신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분들의 사례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소액으로 사서 되팔고 더 좋은 걸 사고 그 다음에 또 되팔고 더 좋은 거 사고 이렇게 굴리시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좋은 걸 사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신 분들처럼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고 투자도 열심히 하셔서 꼭 부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